자,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것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룰 것이 여러분들 자녀들 1.5세대 이민자에 대해서 미래를 좌우하는 그런 얘기가 될 겁니다. 여기 사는 다는 아니에요. 많은 교포들이, 이민자들이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물론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이민 온 사람들, 자녀가 있는 사람들의 왜 이민을 오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물론 자기 자신도 있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왔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100%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런데 이민 오고 나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그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꺼려합니다. 다는 아닙니다만은 혹간 보면은 의사를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이민자 중에 1.5세가 의사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 같은 경우에 아주 어렸을 때 와서 그 1.5세 자녀가 한국말을 못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의사가 된 사람들이 몇몇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왔다고 하지만 자기 자식의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교육열이 높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자녀가 오면 대학에 가야 된다고, 4년제 대학에 보내야 된다고 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변변치 않은 아주 괜찮은 4년제 대학에 진학을 못했을 경우, 또 그보다 더한 것, UOT, UBC, UOA 이런 대학을 나왔는데 취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도. 그랬을 경우에 부모들이, 이민 1세가 상당히 가슴을 아파합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대학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시니어 하이스쿨, 고등학교 과정에 보면은 웬만한 고등학교, 다는 아니지만 많은 고등학교들이 저니맨 클래스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용접 클래스를 갖고 있어서 대학을 못 가는 아이들은 그쪽에 가서 그런 저니맨 과정을 거칩니다. 고등학교 때 벌써. 그래서 이제 걔네들은 저니맨으로 나가는데, 이제 어프렌티스라는 도제 과정을 거쳐서 저니맨 과정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또 저니맨 과정을 가는 것이 이제 2년제 학교 중에서 1년제 저니맨 과정을 가서 이제 저니맨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영어 표현을 저니맨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기능공, 기능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고등학교 때 이미 그런 저니맨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대학 간다고 해놓고 대학 갈 성적이 못 되니까 이제 자포자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내가 이민을 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엘리먼터리 스쿨에 들어가든 주니어 하이에 들어가든 시니어 하이에 들어가든 아이들을 이민 오고 나서 이제 학교에 보낼 때, 학교를 선정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한국에서 이제 교육을 받다가 온 아이들 아닙니까? 그 같은 경우에 그 해당 학교, 관련한 학교에 그 ESL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ESL 선생님이 영어 임프로브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를
학교에서 부모 대신에 그 학생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ESL 있는 과정으로 찾아가셔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애가 영어가 퍼펙트하지 않으니까 여기 애들하고 경쟁을 하면 성적이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한국 애들이 수학은 잘해요. 매스는 잘하는데 그거 외에는 잘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못 따라가는 게 이제 영어인데 잉글리시 30를 해야 잉글리시 30 스쿨의 그 크레딧에 의해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되는데 이제 성적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애를 막 다그치거나 뭐 그러지 마세요. 그럴 경우에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자, 우리 애가 성적이 뭐가 나쁩니까? 뭐가 처집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 담임 선생님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요. 얘는 대학 가기에 상당히 처집니다. 그러면 튜터를 소개를 해줘요. 한국하고 다르죠? 한국은 담임 선생님이 튜터 소개하면 그거 큰일 나잖아요. 그쵸? 그 과외를 소개한다든지 하면. 근데 여기는 그게 합법이에요. 담임 선생님이 튜터를 소개해 주는데 그 튜터한테 가서 얘가 그 과목을 보충하면 됩니다. 뭐 시간당 꽤 많이 받긴 하던데, 그 학교를 다니는 그때 못 따라가는 성적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기 위한 것이 이제 튜터 과정이 있는데, 이땐 담임 선생님 추천해 주시는 튜터를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때 사실은 튜터인데 이분이 다른 학교의 해당 과목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뭐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그쪽 선생님은 이쪽 선생님 추천해주고, 그 다음에 누가 튜터를 잘하는지 선생님들끼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엑셀런트한 튜터를 소개해준다고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학원이나 그런 게 아니고 해당 과목 선생님이 튜터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성적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튜터 과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애가 생판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하잖아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이 애를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양한 액티비티에 얘를 보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 음악, 미술 뭐 이런 전문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과목에 애를 보내줘야 되는데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 부모 거의 못 봤습니다. 제가 이제 프로페셔널 합의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스포츠에서 볼런티어링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 볼런티어링을 하면서 그 이 사회에 대해서 이제 봉사를 하면서 한국 애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 뭐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중동 애들, 동남아시아 애들, 중국 애들 이런 데는 많은데 물론 백인은 엄청나게 많고요. 다 해요. 근데 한국 애들은 거의 없어요. 그걸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그 해당 스포츠 클럽에 들어서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어떤 액티비티에 얘를 참여시켜 줘야 얘가 걔네들하고 잘 어울리고 공통 주제가 있으니까 어울릴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애가 잘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액티비티에 스포츠에 애를 클럽에 집어넣었다. 그러면 부모가 그 클럽에 가서 자원봉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 클럽에서 자원봉사가 온 부모의 아이들을 더 케어를 해줘요. 애를 딸랑 보내놓고 돈만 내놓고 한 사람과 그렇게 하고 부모가 와서 볼런티어링도 하고 하면 누구를 더 케어를 해주겠습니까? 이것도 사람 사는 사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한국인들이 안 해요. 그러니까 애가 학교에서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끼리끼리 어울리게 되는 거예요. 한국은 한국 애들끼리, 또는 한국 애가 없으면 중국 애들한테 가서 어울리고, 백인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애들이 다양하게 어울려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자꾸 소외돼요. 그런 어떤 액티비티에 대해서 애가 할 수 있는 것을 부모가 마련해 주질 않아요. 여기는 한국이 아니에요. 한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있다고요. 그 다음에 대학마다 예를 들어서 UOT를 간다. 대학에서 원하는 과목과 해당 점수가 있어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일률적으로 해서 대학 가는 게 아니에요. 대학마다 요구하는 게 달라요.
요구하는 과목도 다르고 점수도 달라요. 그래서 대학을 정해놓으면, 대학에 무슨 과를 정해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돼요. 시니어 하이스쿨에 들어가면 거기서부터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삐끗하면 이제 대학을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 사고방식은 거기서 삐끗했다, 못 따라갔다, 그럼 얘 이제 대학 못 가, 한국에서 못 가니까. 근데 여긴 그게 아니에요. 애가 졸업을 했어. 그런데 고등학교 때 이제 무조건 졸업이 되거든요. 3년 지나면. 근데 해당 대학에 가는 성적, 그 과목의 성적이 부족해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후에 그런 그 고등학교 크레딧을 다시 딸 수 있는 칼리지들이 있어요. 그 칼리지에 가서 해당 과목을 공부해서 따면 돼요. 그러면 얘가 고등학교 때 다닐 때 잉글리시 서리가 70점이었다. 여긴 뭐 보통 80점을 요구하는데, 그래서 못 가잖아요, 대학을. 그러면 거기 가서 다시 잉글리시 서리를 공부를 해서 80점을 받으면 이 70점 성적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것만 존재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성적들을 보고 대학에서 뽑는다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설사 성적이 안 돼도 졸업 후에 공부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만 있으면 그런 고등학교 하이스쿨 크레딧을 딸 수 있는 칼리지들이 존재합니다. 어느 도시나. 그럼 그 도시에 가서 다시 공부를 해서 해당 과목의 크레딧을 다시 따면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못했다, 끝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다른 얼터너티브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얼터너티브 방법이 뭐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과목에 대학이 이 정도를 요구하는데 내가 이 대학에 이제 맞출지를 못해요. 그러면 한번 거쳐서 2년제 대학에 가서 1년을 공부해서 편입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게 여기서 합법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한국처럼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수준 낮은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편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 대학에 가고 난 후에는 이제 미진한 과목들은 다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그런 방법. 그러니까 고등학교 성적이 부족하면 고등학교 성적을 다시 딸 수 있는 졸업 후에 있고, 또는 조금 낮은 합격할 수 있는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한 다음에 편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다, 그래서 고등학교 그 크레딧을 다시 딸 수 있는 대학이 어디 있느냐. 캘거리 같으면은 그게 치누 컬리지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 고등학교 하이스쿨 크레딧을 다시 딸 수 있는 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얘가 잉글리시가 제1국어가 아니에요. 보통 제1국어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초등학교를 어느 정도 다니고 오면, 특히 이제 중학교 때 온 아이들은 잉글리시가 퍼스트 랭귀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무튼 잉글리시가 퍼스트 랭귀지가 아닌, 한국말을 거의 못하는 애들을 빼고 영어가 퍼스트 랭귀지가 아닌 경우에는 얘가 대학에 가서 공부해야 할 학문, 전공이 제한되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몇몇 사람들이 이제 그런 과를 맞춰서 조금 그런 데는 점수가 낮으니까 이제 그런 데를 애를 보내는데, 그러면 나중에 대학 졸업해서 걔가 취업을 못해요. 언어 때문에. 그래서 대학을 보내실 때 어떤 전공과를 정하실 때 우리 애들을 보고 우리 애가 영어가 제1국어가 아니다 라고 하면은 얘가 그런 언어가 많이 필요 없는 쪽에 학문을 가셔야 돼요. 학과를 가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제 저니맨도 마찬가지죠.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저니맨인 경우에는 영어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때 제가 빼먹고 얘기를 안 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백인처럼 힘이 세질 않아요. 육체 노동에 약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힘이 많이 요구되어지는 곳,
그것도 한국인이 갈 수 없는 분야예요. 가면 못 따라가요. 힘이 약해갖고. 그러니까 언어의 문제, 그 다음에 힘의 문제, 육체 노동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몇 분들을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셨다가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다 해서 포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봤는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제 전임의 경우는 두 가지. 영어,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얼만큼 힘드냐. 이걸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년제, 1년제, 2년제, 4년제 대학을 포함해서는 뭐냐. 영어와 육체. 이걸 따져야 돼요. 근데 특히 영어를 따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애를 미대를 보내요. 그러면 걔가 미대 가서 졸업을 했다 칩시다. 대학 입학보다 졸업이 더 어려운데 열심히 해서 졸업했다고 해요. 그 미대를 졸업했어요. 취업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왜냐? 한국 사람의 그 아트감과 서양인의 아트감이 달라요. 그래서 그 어떤 색깔이라든지 이런 미에 대한 감이 틀리기 때문에 취업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가야 소용이 없어요. 괜히 시간 소비하고 돈 소비하고 애를 힘들게 할 뿐이지. 그래서 그런 과, 언어가 많이 필요하지 않는 과로 가야 되는데, 이미 그런 과는 조금 대학에서 성적이 많이 요구되는 과들이에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그런 과를? 그런 과가 이제 대학에서 엔지니어링, 공대예요. 공대는 전문 용어가 필요하고 언어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의료계통. 의료계통을 왜 좋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의료계통도 가면은 꽤 취업하기가 쉬워요. 물론 파마시스트는 본인이 자영업으로 돌아가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지만, 아무튼 엔지니어링을 비롯해서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쪽으로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애를 심리학과를 보냈다, 국제정치학과를 보냈다, 인문계를 보냈다. 졸업해가지고 취업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고요. 그런데 졸업한 애들이 많이 대학 졸업 후에 취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가슴 아픈 이야기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2년제 대학을 보내든 4년제 대학을 보내든 2년제 대학을 가면 나중에 자기가 돈 벌어서 4년제로 편입할 수 있어요. 항상 그런 문은 열려 있고, 캐나다 사회는 그렇게 자기가 2년제를 갔다가 더 공부를 해서 4년제를 졸업한 사람들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성으로 올라가는, 제대로 쭉 올라가는 사람보다는 조금 과정을 거쳐가지고 올라오는 사람을 더 높게 보는 그런 그 사회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여기서는 자녀를 대학을 보내려고 하면 한국처럼 길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다 가시면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지만 자녀를 대학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등록금인 경우에는 여기 알버타인 경우에는 한 1년에 2세메스터인데 한 10,000불 정도 드는데, 등록금의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부모들이 부모의 회사의 베니핏에 의해서 장학금을 주는 경우를 빼고도 여러분들이 등록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여기 중고등학교 과정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나타내느냐면, 애가 스스로 자립심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본 많은 자녀들은 대학을 들어가서 부모로부터 등록금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국가론을 일으켜서 자기가 등록금을 내고 취업해가지고 그것을 갚아 나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캐나다 교육이 무서운 점이 그런 점이 있어요. 또 하나 좋은 점은 뭐냐면, 한국은 돈이 없으면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뭐냐? 돈이 없어도 공부를 할 수 있다. 계층 간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것을 또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처럼 뭐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뭐 해서 어렵게 자녀가 대학을 가는 게 아니고, 돈이 있어도 자녀가 대학을 들어가면 아무리 돈이 엄청나게 많지 않은 한 보통의 자녀들은 자기가 스스로 론을 일으켜서 대학을 가기 때문에 대학을 들어간 후에 자녀들의 그 학자금 걱정은 부모들이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들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1.5세 그 이민자 자녀들, 영어가 제1국어가 아닌 자녀들이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시간은 대학에 입학하고 난 후에 졸업을 했는데 취업을 못해.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그러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대학교 입학 후에, 그 다음에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도 듣지 못했을 텐데, 아무튼 제가 드리는 이런 소개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돼서 이 사회에서 일익을 담당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